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런닝맨 출연한 배성재 아나운서. 살 많이 쪘다. 옷이 꽉 찼다. 디스의 급당황. 안녕하세요. 12월 21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종국의 한 남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런닝맨 출연한 배성재 살 많이 쪘다. 옷이 꽉 찼다. 디스의 급당황이었습니다. 이거 찍은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제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예. 런닝맨 그 류현진, 김광현 두 선수가 나와서 대결을 펼친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또 후배 PD가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가서 드래프트 행사 진행만 맡았습니다. 제가 예능 울렁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예능 초고수들과 합을 겨룰 순 없다. 크로스 토크는 없다라고 듣고 갔는데 보니까 가자마자 제 자리가 그 유재석 씨 바로 옆자리여서 말을 걸 것 같은데 싶었는데 역시 말을 좀 거셨는데 저는 그래도 방송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쓰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쓴 것 같더라고요. 거기 나왔던 제 분량을. 네, 저도 빨리 가서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그 살 많이 쪘다. 몸무게가 얼마냐. 옷이 꽉 찼다. 뭐 이런 말들로 공격을 당하고 왔는데 베텐에서 한 4년 동안 뭐 국내 몸무게 1위 아나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지 그 익숙해져 있었는데 오랜만에 본 분들은 또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그거 끝난 다음에 지석진 씨가 따로 와가지고 장난한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즐거웠는데 그거 혹시 제가 정색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나 싶어서 죄송했습니다. 예, 지석진 형님 놀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류현진 선수도 오랜만에 뵙고 그 김광현 선수도 그 제 분량 찍은 다음에 인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배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듣는다는 건 베텐이 역시 미국에 진출했다는 얘기겠죠.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베텐은 글로벌 방송이다. 예. 자, 오늘 그리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다른 병원을 갔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 제가 한 4년 연속으로 받던 그 병원이 좀 꽉 차가지고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받던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데이터와 지금의 데이터가 좀 차이가 나나 보더라고요. 예. 몸무게 이렇게 재주시는 체성분 측정하시는 간호 선생님이 정말 센스 있게 막 제 상태에서 얘기하다가 그리고 몸무게는요 8kg 찌셨어요.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다른 환자들도 다른 검진자들도 계시니까 안 들리지 말라고 몸무게는요 8kg 찌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센스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The Wrong 정용국 씨의 브레이크 없는 상담,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팩폭을 아무렇지 않게 날려드릴 테니까 감당 되시는 분들은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지금 채팅창에 107.7에서 플러스 8이 된 거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4년 전에 갔던 검진센터에서 8kg 쪘다고 한 거니까 4년 전 2015년 6년 그때보다 차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쟀던 무게보다 저는 한 3kg 정도 빠졌습니다. 예, 우하향. 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미래신용정보, 치킨의 바른기준 바른치킨, 유한양행 지르텍, 자코모,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가마치 통닭, 넥센타이어, 청혼아이스, 반올림 피자샵, 유한양행 컨택골드,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자담치킨, 베스킨라빈스, 명륜 진사갈비, 동서식품, 이브자리, 원 에디션 강남, 쌍용자동차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236님, 올해 목표가 자격증 취득과 이사였는데요. 이사는 저번 주에 완료했고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없지만 연말이 훈훈합니다. 배텐 듣는 솔로 여자분이 계시네요. 할 거 다 했네요. 올해 뭐 이 정도면은 제일 뿌듯한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격증 취득하고 이사를 했다는 건 뭔가 집을 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보금자리 마련. 자, 3781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울산이 우승했습니다. 타팀 팬이지만 K리그의 위상을 높여준 울산 현대에게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내년에 축구장에서 안전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색도시훈. 예. 김도훈 감독의 울산 현대가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진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토너먼트 시작해보면 팀들이 달라집니다, 진짜. 어쨌든 올해 울산 팬들이 이번 시즌에 뭐 FA컵이나 리그나 다 준우승만 하셔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리고 K리그 전체 뭐 경사 아니겠습니까? 1281님,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회사에 화장실 동파되니 물 틀어놓으라는 부장님 말이 생각났습니다. 왕복 3시간 걸리는 회사 다시 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진짜. 아유, 그래도 가야죠, 그죠? 근데 오늘 밤은 괜찮을 아닌가? 다녀오세요. 예, 고생이시겠습니다. 4549님, 성재형님 19년 8월에 일 시작하면서 배텐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역주행했다가 정주행으로 다시 왔습니다. 1년이 넘게 걸렸네요. 일의 시작,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커리어의 시작을 배텐과 함께 하신 거니까 배텐이 그 배경음악이 된 거네요. 영광입니다. 예. 배텐이 인생에 개입되는 순간 인생이 이제 성공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6655님, 칼바람이 이불 속을 파고드는 밤이네요. 마음이라도 따뜻해지는 라디오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라디오에 보내시는 게 잘못 온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라디오는 아닙니다. 예. 저도 인테리어를 이번에 새로 해서 첫 겨울을 맞는데 벽에다가 침대를 바짝 붙였어요. 베란다 확장해가지고. 외풍이 장난 아닙니다.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몸의 절반이 얼게 돼 있어요. 인테리어를 잘못했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우리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잊혀진 개그맨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전 잊혀진 개그맨 롱맨 정영국입니다. 요즘은 개그맨보다는 곱창집 사장님. 그냥 뭐 일하는 사람이죠. 예. 자영업자. 오늘 많이 추우셨나요? 따뜻하게 입으셨네. 춥더라고요. 이제 저는 원래 그 보통 분에 비해서 감기가 더 잘 걸려요. 머리털이 없다 보니까 예. 땀이 났다가 확 식으면서 그 감기약을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먹거든요. 네네. 그렇게 일주일에 유일한 외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텐이.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감기가 안 걸리도록 예. 꽁꽁 싸매고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몸이 점점 더 가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뼈만 계속 앙상하게 보여서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살이 어느 정도 붙어 있냐면 네. 우리가 이제 치킨 시켰을 때 목 있죠, 목, 닭목. 여기 뼈 살 붙어 있는 거 있죠. 살 별로 없고. 네, 그 정도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전단지 덮고 자면 안 되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무거워요. 박스를 아직 안 뜯었기 네, 때문에. 아직 안 뜯었기 때문에 통째로 버릴 거라서 무겁습니다. 몇 천장이라고 그랬죠? 8,000장. 8,000장. 예. 가져가지도 않아 누가. 그래요. 무거워서. 뼈용국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예. 9159님, 저한테는 용국 오빠가 2020년 연예 대상이세요. 올 한 해 혼자 일해서 외로웠는데 많이 웃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곱창집 힘내세요라고. 야, 이분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혼자 일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뭐 역시 자영업자신 것 같아요. 거의 혼자 일을 하죠. 제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잘못되고 혼자 일하고 예. 나중엔 혼자도 일을 못하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고발단, 네. 프리랜서이실 수도 있고. 음흠. 9583님, 정은국 형님은 개그맨 은퇴하신 건가요?
TV에서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은퇴를 당했고요. 예. 일단 쓸 무대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TV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TV 나오면 무조건 잘못되는 거야. 그 알 아니면 뉴스 예. 이런 거거든요. 그 알은 세잖아요. 예. 저는 이제 다큐 이런 데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곱창의 눈물이라든가 뭐 이런 데 나와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개그계의 슈가맨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이제 개그는 떠난 지 오래됐고요. 예. 베텐에서 이제 살짝 그 명을 좀 늘리고 있는 거고 지금은 뭐 다 내려놨죠. 편하게 갑니다. 예. 솔직히 개그는 짜야 되잖아. 그렇죠.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시청자들이 눈치가 빨라져서 다 맞춰 그거를. 객석에서 들려. 근데 나는 그걸 모른 척하고 대사를 쳐야 되거든. 사람들도 들었잖아요. 근데 베텐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부담도 덜 되고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골목 식당 나가면 안 되냐고. 예. 그놈의 골목 식당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예. 백종원 씨한테 많이 혼날 것 같아서. 허영만 씨랑 친해지면 안 되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아도 욱하면 이제 갑자기 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차단. 예. 네. 자, 3949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잉별그램에서 용국수님은 유명인들한테 붙는다는 파란 별이 안 붙어요? 나름 연예인인데. 유명하지 않으니까 안 붙지. 이건 매기는 이게 매기는 거잖아요, 문자죠? 그냥. 예. 저 좋아요도 한 200개밖에 안 올라와요. 뭘 유명해. 예. 별 붙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인별그램의 그 체크 표시, 별 표시. 예. 전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있어요? 파란색? 있더라고요. 오. 예. 그럼 이제 근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 알고리즘으로 이거를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이거 가입하고 초창기에 이 표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예, 그래가지고 난 아예 AI가 인지를 못하고 있네. 그냥 아예 인지를 못하네. 오. 그런데 뭐 신청하면 해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창피하게 뭐 신청을 합니까? 갑자기 또 신청을 했는데 답장이 해당 사항에 결격되는 사유입니다라고 오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채팅창에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 BTU 멤버들 중에 체크 표시 없는 사람 정용국밖에 없다고. 그렇구나. 예, 유일한 일반인 여러분 이종범 작가도 있나요?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네. 항상 이렇게 빈 구멍이 있고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저희가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창피해 그게. 예. 아니래요. 많이 없대요. 이종범 작가도 없고 박펠레도 그래. 없대요. 박문성 의원도 없고. 그래요? 예, 없죠. 그래도 뭐 썩 동질감. 뭐 기분이 좋진 않네요. 3인방으로 묶여야겠네요. 이런 게 워낙 익숙해져서 예. 좀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호감 여러 가지 뭐 관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때는 영업하십니까? 또 주방에 있죠 뭐 배달하고 있겠지 뭐 아하. 앉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배달을 하면서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황민주님이 예전에 우차싸 때 퐁퐁퐁을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멤버가 문세윤 씨, 이재영 씨인데 요즘 문세윤 씨가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연락하시나요? 연락을 제가 안 하죠.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을 하잖아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연락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지. 돈을 빌리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치. 그거 아니면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예. 전화를 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이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걔도 이제 평상시 같이 우차싸 했으면은 당연히 전화 왔겠는데 왜 연락했지? 이러니까 일단 전화 받기 전에 부담감부터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락을 오래 안 한 사람은 예. 연락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오래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편하죠. 정용국 씨 성격에 그 뭐 잘 나가는 후배한테 괜히 연락하고 이럴 사람도 아니고 아니에요. 곱창 먹으러 한 마디라도 던질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죠. 예.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필요 없으니까 예. 잘 안 보니까. 예. 후배들이 알아서 소문 듣고 찾아오면 왜 왔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저 현금 결제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으로 박 씨가 보내셨습니다. 남자분입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서로의 집에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슬슬 결혼하자라는 말이 나와서 부모님에게 오픈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오픈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은 제가 모쏠인 줄 알고 사람 안 만나는 걸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갑자기 밝히면 배신감이 들까요? 부모님이 모쏠인 줄 아는 아드님이신데 네. 부모님이 배신감을 느낄 이유가 있을까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아무래도 아버지 같은 경우
거짓말하지 마. 이럴 수 있고. 그게 정상 반응이죠. 에이, 또 술 먹었니? 이럴 수 예. 있는 건데. 저희의 속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3년 동안 만났는데 모르잖아요. 예. 걱정을 안 하는 거지.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예. 예. 제가 뭐 꾸미고 나가든 특별한 날 뭐 선물을 준비하든 그냥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쓸까, 어떻게 생각할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했을 때 많이 놀라실 것 같고 이게 진실이다라는 걸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흠. 처음에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예.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결혼이란 얘기가 이제 슬슬 나왔다. 이것도 솔직히 약간 전 걸린다고 봐요. 결혼이란 얘기는 슬슬 나오면 안 되거든. 이거 어떻게 슬슬 나와? 뭐 오래됐는데 뭐 결혼이나 할까? 뭐 이렇게 뭐 커피 마시러 갈까? 이게 중요한 아니거든. 포인트네요. 그렇죠.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제 떠밀려서 나이 때문에 예. 뭐 시간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부모님한테 딱 갔을 때도 부모님이 그래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한번 보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못소리인 줄 알았는데 와서 말도 이상하게 하는 거 뭐 사이버 연애인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정리하고 와서 다시 얘기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가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자 이럴 수 있어요. 그게 현실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남자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부모님이 봤을 때 뭐 기특하거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자분도 오픈을 안 했으면 살짝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둘이 연애를 하면 한쪽 부모님은 보통 알고 계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 둘 다 모르진 않아요.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기에 뭐 자신이 없다든가 뭔가 좀 빠진다든가. 여자분이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건데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네, 그냥 뭐 지나가는 인생의 경험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 이 결혼까지 가자. 그러니까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누가 한 명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합의를 보는 결혼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 이분 혼자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자분은 이제 사귈 만큼 사귀었는데 뭐 그냥 안 사귀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 그런 있는데 건데 이제 남자분이 슬슬 결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하고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지 이 정도 단계일 수도 있어요. 항상 짝사랑 외사랑 예, 예. 그 얘기인데 짝결혼. 아니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 3년이면 사귄 건 맞겠죠. 그렇죠. 예. 사귄 것까지 아니더라도 왕래는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은 안다. 예. 이 정도까지는 되는 건데 부모님이 그렇게 뭐 결혼하는데 요즘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뭐 아들한테 뭐 딸한테 너 결혼하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이런 거 아니고서는 보통 연애를 하고 거의 협의가 아니라 통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 결혼할 거예요.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은 그게 그렇게까지는 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이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혼해서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뭐냐면 주변에 이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결혼을 해서 좋은 점 말고 앞으로 뭐 때문에 잘못될 수 있구나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은데 네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우리는 싸울 수 있겠는데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현명하고 그 문제를 만약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굳이 부모님을 만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전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이혼 전문가 정용구 씨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랑해서 안 보이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굉장히 뭐 이거를 꼬치꼬치 물어보진 않을 거거든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 축하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너 결혼한다 그랬지?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아들이고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인 건 확실한데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편할 때 네. 얘기를 하면 되고요.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와서 인사를 드리면 훨씬 더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 연애학개론 들려드립니다. 혼자 얘기하면 안 믿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와서 인사를 하시고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 저희도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같이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죠. 한 분이 보내면 신뢰가 안 가요. 이제 좀 믿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샵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옵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행복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혁님의 고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남자분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동안인 성인과 노안인 미성년자 구별이 잘 안 가서 고민입니다. 대충 20대 같아 보이면 거의 검사를 하긴 하는데 좀 귀찮기도 해서요. 동안인 성인, 노안인 미성년자 구별 어떻게 쉽게 할까요? 정용 씨도 뭐 주류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겪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정 딱 봤을 때 나이가 미성년자 같다. 예. 그러면 가서 물어보기는 해요. 소지병을 일단 들고 있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일단 매상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근데 4명 중에서 1명이라도 없다. 그럼 예. 안 드리죠. 다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으로 찍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장사를 오래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대충 봤을 때 일단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있다. 예. 미성년자 많이 없어요. 일단 가격대가 좀 있고, 그리고 말투가 좀 거칠다. 예. 이거 미성년자 많이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되게 그 연기를 해서 나오는 당당함이 아니라 되게 많이 해본 듯한 뭐 하나 주세요. 이거는 그냥 느낌이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어떤 분들도 있었어요. 와서 미성년자였는데 예. 술을 주문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가기 전에 혹시 저 신분증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예. 딱 거기서 이제 버벅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신분증이 없으면 가게가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네. 드릴 수가 없습니다가 넘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한번 걸리는 거고, 편의점은 담배 사러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왔을 때 판단하고 있으면 이미 계산대 앞에 와 있으니까 네네. 제일 쉬운 건 피부를 봐야 된다. 피부. 네. 오. 피부를 봐야 돼요. 피부를 딱 봤을 때 뭐 눈 옆에 주름이나 이마 주름 이런 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 피부 결이 완전 틀려요. 우리가 이제 아기들 보면 피부 결이 완전 틀리잖아요. 예. 근데 노안이나 동안을 딱 봤을 때 주름 이런 걸 떠나서 본인 이제 눈썰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딱 봤을 때 피부가 너무 곱다. 그러면 되게 어린 경우가 많죠. 확실하게. 저처럼 때가 많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든 안 되거든. 그리고 나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인 여성분 아니 20대 초반인 남성분한테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하. 기분이 좋죠. 진짜 왜 그래요 이렇게. 아니 저도 검사 같은 편의점에서 맥주 살 때 네.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장난이고.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본인이 헷갈려서 만약에 판매를 잘못했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가게에 오거든요. 예. 그렇죠. 미성년자한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눈썰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옷차림이 먼저 보일 거니까 그걸 한번 스캔을 쭉 하시고 그다음에 사는 물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피부를 딱 보시면 치아 이런 거 딱 보면 압니다. 치아. 담배 네. 많이 피는 애들은 입이 누래. 자, 아무튼 저보고 사람인지 곰인지 확인한 거다. 고교 씨름 부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또 눈만 나와 있으면 네. 판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전에 뭐 자기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래가지고 대충 딱 봤는데 뭐 잘 모르겠다. 예. 그러면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제일 낫고 요즘 편의점들은 앞에 써 있잖아요.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귀찮으면 볼펜으로 툭툭 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제시하세요. 예. 이렇게. 아무튼 민증 보여달라고 했을 때 눈웃음이 나오면 어른이다. 거의. 거의 다 어른입니다. 그쵸. 저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신분증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진짜 왜 그래요? 자, 어쨌든 무조건 검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100%다 검사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게 제일 공평하게. 귀찮긴 하겠지만 예.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꼼수 부리지 마시고 네. 그냥 하시는 게 맞다. 예. 자, 김혁님께 네. 일침 이분 할 필요 없을까요? 이거요? 예. 일침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그냥 제가 이 자영업자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자면 혁이 씨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거라도 하자 진짜. 하는 일도 없단 말이야. 이런 거라도 해야지 거기서. 안 그래요? 당연한 거죠 이건. 예. 네. 편의점은 여전히 장사 잘 되긴 하죠. 우리 옆에 편의점만 안 되나?
그게 안 되더라고. 예. 자, 익명허님 여자분입니다. 남편이 애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려고 합니다. 네. 엄마 베텐러. 애가 노트북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는 신학기 되면 할인 많이 하니까 그때 사자고 했어요. 역시. 남편은 근데 듣자마자 바로 노트북을 몇 개 찾아서 골라보라고 하더군요. 제발 바로 사려고 하지 말고 고민하고 사라고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애들 버릇만 나빠질 것 같은데 이런 남편 답답합니다. 그렇죠. 아빠가 일단 노트북을 좀 고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예. 이런 거 나왔구나. 예. 이렇게 이거 어떠니?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 의견 무시하고 이게 난 것 같아. 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보면 그 자녀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 네네.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딱 적어주신 게 여자분들이 분석하고 세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밝잖아요. 네. 새 학기가 되면 세일을 한다. 남자는 몰라. 거의 몰라요. 전자제품은 근데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런 타이밍이 좀 있긴 하죠. 저는 아예 모르거든요. 그냥 네. 꽂히면 바로 사야 돼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2주 뒤에 있다. 근데 지금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싶어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싶을 정도면 우리 애기는 얼마나 갖고 싶겠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가격이 나가는 그때 당시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는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걸 좀 따지세요.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제 느낌은 이랬어요. 회사 일 때문에 아들을 자주 못 보고 하니까 네. 미안한 마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하면 그래 사줄게. 이런 느낌이 좀 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가정주부신 것 같고 그 남편분은 밖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약간 아빠 입장이 돼 보면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때 이 방법을 해결하시려면 당신 그렇게 애 있는 데서 말고 당신 그렇게 애기가 애기했을 때 뭐 바로바로 산다고 하면 당신 돈으로 사. 너무 슬프네요 지금. 그럼 못 사. 가족의 모습이. 그럼 못 사. 진짜예요. 노트북이 아빠 용돈으로 살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때 세일하고 당장 급한 거 아닌데 그때 사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당장 사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사. 내 돈으로 살게. 그럼 그때 그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분이 이렇게 대사를 정확하게. 다 이러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상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상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꺼낼 수가 없어. 맞아요. 꺼낼 수가 없거든요. 한 3만 원, 5만 원 이런 거 되는데 노트북처럼 함정이죠. 비싼 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로 나중에 신학기 들어갈 때 세일할 때 사주는 건 좋은데 지금 이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건 남편이 그냥 골라봐. 장바구니에 담아놔 해서 끝나고 결제는 엄마한테 맡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애가 이제 다음부터는 아빠한테 하는 이 빈도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아빠를 더 좋아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은 실권은 실권자. 엄마에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마를 어떻게 내가 직접적으로 구슬릴 것인가. 네, 아빠한테는 뭐 치킨이나 사줘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엄마 사실 이번에 내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거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빠한테는 이제 받아먹을 게 잔돈벌이. 음. 뭐 이렇게 그 치킨, 배달 아빠, 음식.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아빠 차 좀 잠깐 쓸게요.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는 거고 실권자의 이제 돈을 관리하시는 분은 엄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넘어오고 본인 돈으로 큰 거를 메꿔라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그렇죠. 그냥 넘어갑니다. 네. 거사는 엄마에게. 그렇죠. 아빠에게는 잔잔바리. 애가 아직 모르는 거야.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실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를 익명헌님이 깨우쳐줄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돈 어디서 났어? 딱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넘어 가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는 거지 이거는. 자, 익명헌님께 용국이의 일침. 애가 무슨 버릇이 나빠질까 봐 걱정을 한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살짝 나빠져 있어요 이미. 이미 조금 나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올까요? 돌아오죠. 실권자가 엄마인 걸 아는 순간 돌아온다니까. 알겠습니다. 자, 조세형님 거 보겠습니다. 남자분입니다. 과외하는 애가 아이돌 덕질한다고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이번이 진짜 중요한 시기니까 조금만 참고 공부하자라고 해도 다음 날 가보면 덕질하느라 공부를 못했대요. 탈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적이 너무 안 올라서 애 부모님 얼굴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예. 저는 이 사연을 딱 보자마자 초 고등학교 때 수학 과외를 해주셨던 선생님이 사연을 보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누구 덕질하셨어요? 저는 덕질을 그냥 TV 프로그램, 아, 개그 프로
아, 그것만 엄청 보셨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8시에 수업하자 그러면 선생님 어제 그거 봤어요? 그때는 녹화를 했어요. 이거 잠깐 보고 하시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니? 이게 저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하다 보면 어차피 시간이 이제 채워지면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잘 배웠어요. 시험 딱 보면 하락.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과외하는 입장이 있으면 성적이 오르게끔 하려고 나를 갖다 쓴 건데 네. 성적이 떨어지면 진짜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선생 탓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먼저 만나서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더니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가 봤을 때 얘는 이 공부만 가르쳐주러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들을 신경 쓰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 같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무조건 성적만 딱 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내려갔는데 또 내려갔는데 이러면 이제 어머니가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가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오래 갈 수가 있죠. 덕질을 내가 아무리 훈계해봤자 돈 받고 하는 과외 선생님이기 때문에 애들이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과외만 그리고- 하고 가세요 이런 느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갈라고 자기가 바꾸려고.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조세영님 이미 네. 간당간당하다. 이미 까였어. 예. 그래가지고 공부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솔직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애에 대해서 학업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느낌을 난 다 보고 있다. 예,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과외를 계속 쭉 갈 수가 있다. 그렇군요. 이런 거죠. 아무튼 이제 덕질 부분이 이제 공부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부모님께 일름보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좀 처리해 주셔야 네. 재선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부에 시간을 쏟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간 그 포인트를 하나 주시면 얘는 요거만 딱 고치면 진짜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아쉬움을 좀 남기면서 아니고 또 이제 뭐 학생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너 예를 들어서 요거 문제 하나 풀면 오늘은 너 하고 싶은 거 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있죠. 그런 거 이렇게 조건부 제시 여러 가지를 다 해보셨겠지만 저는 일단 뭐 불편해서 부모님 만나는 거를 아직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를 해보시면 자기 아이에 관한 얘기는 충분히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못 가르치는 건 아니고 아니 못 가르치면 안 오르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쪽집게과의 선생님을 잘 만나면 네. 덕질 아무리 해도 성적은 오르기도 합니다. 그냥 올라. 근데 백날에도 안 되는 사람은 있어요. 물론 이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네. 덕질한다고 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할 시간은 또 되고 네. 예, 그리고 또 공부를 안 하려는 덕질 안 하고 딴 거 덕질 못 하게 해도 성적은 안 오릅니다. 하잖아요. 예. 항상 문제는 본인한테 있다. 그렇죠. 그겁니다. 예. 네. 자, 5463님 여자분입니다.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네. 지금 1,000만 원 정도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그리고 은행 사연이네요. 반은 다시 예금으로 돌리고 500만 원 정도는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명품 가방 사는 거 빼고 뭘 할까요? 일주일째 행복한 고민 중인데 마땅히 할 게 없네요. 예. 40대 초반 아줌마면 저보다 어리네요. 이제 그런 나이가 그러네요. 됐습니다. 이제 어려. 저 정도 나이. 예. 제 정도 나이. 예. 43세로 보통 추정을 하는데 예, 예. 일단 그 금융사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 이제 질문에 답이 있어요. 딱 보면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만기가 됐는데 500은 넣어놓고 500을 본인을 위해 쓰고 싶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본인을 위해 쓰지 못했던 부분이 꽤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일주일째 행복한 고민 중인데 돈은요 쓰지 않았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뭐를 살라고 하면 안 돼요. 뭘 사는 순간 괜히 샀나? 좀 더 싸지 않았나? 이렇게 후회가 될 수가 있는데 돈을 갖고 있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 그럼 혼자 앉아서 쇼핑을 이렇게 해요. 그 쇼핑하는 자체만으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 돈을 굳이 쓰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쓰는 순간 무조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냥 갖고 계십시오.
그래요? 네. 전 그거 추천드려요. 근데 꼭 뭘 그러다가 사야겠다. 저는 근데 이렇게 네. 목돈이 생겼는데 목돈을 한 번에 쓰지 않으면 찔끔찔끔 해가지고 결국 한 1, 2년 안에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쓸 거를 1년, 2년 동안 혼자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네. 한 끼를 더 먹는다거나 그렇지. 네, 뭐 네. 본인을 위해서. 뭐 네. 갈비를 먹을 거를 소갈비를 먹는다거나 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찔끔찔끔. 예. 전 그것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큰 거 한 방이 낫지 않나요? 큰 거 한 방 안에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못 가겠지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혼자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 근데 만약에 2년, 1년 동안 모은 돈이야. 여행을 딱 갔다 오면 4박 5일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온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행 가기 전이 더 좋았던 거야. 막 알아보고 막 이랬을 때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찾는 행복보다는 쓰지 않고 갖고 있는 행복이 전 더 크다고 봐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방에 쓰는 게 제일 좀 꿀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 가정 주부시고 예. 명품백 이런 거 말고 본인이 뭐 그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서 뭐 어떤 게 뭐 경쟁하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었다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500을 다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100, 200 정도는 뭐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네네. 이런 쪽으로 하시고 꼭 뭐를 취득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좀 더 붙으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돈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쓸 데가 생깁니다. 당장 쓸 데가 없다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없어서 고민인데 괜찮죠. 네. 행복한 고민입니다. 40대 초반인데 그 뭐 이렇게 가정주부란 얘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줌마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예. 약간 느낌에 그냥 예, 솔로실 수도 있죠. 배텐 듣는 분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배탄을 들으시면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갖고 계시면 되고 아까 그 전사연처럼 이제 뭐 새학기 되고 뭐 봄 되고 하면 세일 많이 합니다. 그때 다시 또 보시면 또 기쁨이 본인한테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분께 용국이의 1침. 혹시 결혼을 하신 걸로 가정을 하시면 다음 결혼 준비 자금. 아니 큰 돈 있으면 좋으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죠. 자, 5440님 남자분입니다. 작년에 39,000원에 세일해서 사서 쓰던 토퍼랑 겨울 이불을 세탁소에 맡기려니까 4만 원이 나온다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버리긴 아깝고 어떻게 해야 되죠? 토퍼라는 게 그 침대 위에다가 한 겹 더 까는 뭐 요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고. 저 얘기 안 해줬으면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면 바닥에다 그냥 요처럼 써도 되고. 카페트? 카페트랑은 좀 다릅니다. 약간 폭신폭신해가지고 오. 예, 허리에 되게 편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탁소에 맡겼어? 예? 언제부터? 근데 본인이. 이걸 손으로 빨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본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오래되면 세탁소에 맡기고 이랬냐고요. 이제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름 7월, 8월에 딱 됐는데 누구 집을 놀러 갔어요. 혼자 사는 남자 집이야. 여름 이불이 싹 있는 거야. 예. 오 센스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겨울을 났어. 그런 경우 많아. 그 겨울 만난 건 아닐 거예요. 네, 전겨울, 전전겨울 났어. 한 그냥 5년째 겨울을 그걸로 나고 있을 수 있어요. 빨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피곤해서 살짝 누우면 네. 한 20년 전에 군대 침낭 냄새가 살짝 거기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포단 냄새, 포단 네. 냄새. 그게 만들 수 있는 냄새가 아니야. 만들어진 냄새거든요. 사계절 냄새. 네, 그냥 그 향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실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산 건 아닌 것 같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재작년일 수 있어요. 근데 뭐 39,000원어치 저는 가격을 다 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세탁소 가면 4만 원을 달래. 가기가 좀 아깝기도 하고 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본인이 바뀌려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네. 원래 이렇게 바꿔 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이번 겨울 넘기고 나중에 때 되면 그때 바꾸시지 뭐 금액 따져가면서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한 시즌 더 보내라. 2시즌. 2시즌. 더 갈 수 있어요. 덥다 보면 괜찮아요. 이게 또 예. 네. 언제부터 우리가 계절마다 이불을 바꿨어. 또 바꾸다 보면 비계 있는 것도 베개. 베개 커버도 또 안 맞아. 하나는 여름이 하나는 겨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할 때 뭐 편의점 가고 이럴 때 보면 복장을 딱 보면 반바지 입고 나왔네 이런 경우 있어요. 한겨울에. 그렇다 보니까 원래 챙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든 느낌인 거고 그냥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친구는 월드컵 한 번 정도는 견디자. 견딜 수 있고 이미 침낭 냄새가 남겨져 있고 이건 나중에 세탁소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재사용하려 그래. 예. 그냥 버리는 거지. 남자분들은 이제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는 수십 년 혹은 이제 십수년을 함께하는 물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티셔츠, 반바지, 예, 그다음에 이제 슬리퍼, 모자. 이런 거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자기랑. 예. 반려용품. 동물이 아니라 반려용품이 있는 거야. 수명도 반려동물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예. 있어요. 그 이사할 때 꼭 그걸 챙겨 또 버리면 되는데 그게 본인의 습관이야. 남들에겐 유물인데 나에게는 가족이에요. 그쵸. 반려가족. 이게 항상 있어야 되고. 예. 자, 그런 거죠. 5440님께 용국이의 일침 솔직히 4만 원도 없잖아 지금. 광고 듣겠습니다. 아꼈어요. 광고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인별그램에 체크 표시 없는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사연들 많이 만나봤는데 사연 보내신 분들이 만족을 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부터 사실 제가 예. 그런 걸 신경 썼나요? 예.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렇죠. 사연은 사실상 공개 처형이고 예, 청취자분들이 즐거웠으면 됐죠. 아 그런 걸로 된 예. 거죠. 한 명의 희생으로 정말 절대 다수의 행복, 근데 솔직히 제가 공리주의. 약간은 한 0.1% 정도는 맞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죠. 예. 50원으로 공개 처형당하는 방송. 좋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곰윤 스님의 가정 상담소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